자,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살아왔던 인생 그리고 지금은 그렇죠. 이제 광폭 행보. 예. 어제 SK 하이닉스 같은 데 갔는데 거기에 있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예. 몰래 예. 나온다니까. 막 이렇게 함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고 그렇죠. 야, 저건 또 뭐야. 정말로 깜짝 놀랐다. 저 자리는 또 SK 최태원 회장도 없었습니다. 예. 권순정 이제 그 회사 사장만 이제 영접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런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재명을 잘못 알고 있었나 아니면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걸 내가 인지를 못했나 어떻게 지금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좀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이 저 화이트 칼라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예. 가가지고 환호를 받는 아니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원래 화이트 칼라잖아요. 예. 화이트 칼라 중산층 뭐 40, 50대 여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특히 저 대기업에 다니면서 윤석열이 보였던 경제 정책이나 이거를 봤던 소위 영민한 지금 젊은 회사원들이 그 판단을 못 할까요? 예. 저는 당연한 모습 아닌가 싶고 오면서도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을까? 저는 이 그 독재와 그 현대사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그 특권과 질곡의 행태의 모순의 집합체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다 총체적으로 집약돼가지고 나타나서 지금 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반대편으로 보면은 그 막무가내의 독재와 그 특히 독재 과정에서 수반됐던 그 약자에 대한 전혀 배려 없는 그 특권을 양성하는 행태의 개발 독재 이런 거의 최대 피해자가 저는 이재명의 삶에서 많이 보인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북도의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성남으로 왔다가 그 빈민들 사이에서 공장을 다니고 그 공장에서도 가진 핍박을 받고 그렇지만 거기서 꿈을 잃지 않고 본인 스스로 어떤 성공과 출세에 대한 욕심으로 호롱불을 켜고 공부를 하다가 그거를 지탱해 줄 수 있었던 힘은 처음에는 복수심이었을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든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나를 괴롭힌 자들에게 보란듯이 다가가서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 중간에 본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굉장히 극우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네. 근데 살아보면서 실제 시민들의 삶을 보면서 생각을 완전히 바꿨고 나의 삶이라는 게 내 쓰임새가 어느 쪽에 필요할까 그리고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리고 나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이재명의 공적 헌신에서 가장 우리가 인정해주고 또 많이 기대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한국 현대사가 그동안에 쭉 진행되어 온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양대 인물이 지금 드러났고 우리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그간의 성공 신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괴물의 본질과 민낯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국민들이 제대로 다 보신 거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그리고 그 어려운 삶을 자기 의지와 능력으로 극복해 왔던 사람을 이제 선택할 때가 왔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이 시대 정신을 상징하는 지금 대통령 후보가 돼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방송에 안 나온 이야기인데 조갑재 대표, 정규재 그 대표 전주필과 함께 식사를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 조갑재 대표가 이재명 후보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고 누가 이제 질문을 이제 바깥에서 사석에서 했는데 굉장히 낙천적이더라. 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미지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강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낙천적이어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이런 특유의 그 희망 그리고 낙천성 이런 걸 가지고 극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많이 이렇게 흡수도 빠르고 굉장히 잘 성장하는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제가 이재명 변호사 시절부터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이재명과 지금의 이재명은 진짜 다른 사람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잖아요. 그 사법살인을 당할 뻔도 했고 실제 물리적 살인을 당할 뻔도 했고 한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인생관이 달라졌다. 삶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진심이고 그런 과정에서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위상이 지금 자기도 모르게 설정이 돼버렸는데 거기서 오는 자신감과 여유가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신감과 여유를 바탕으로 해서 당연히 낙천적인
모습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거를 조갑재 선생 같은 경우에는 또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되게 안 좋았을 거기 때문에 네. 더 그게 더 남다르게 느껴졌겠죠.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쁜 중에도 글 계속 올려주고 계시니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에스더님께서는 최강욱 팬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동시대 사람으로서 참 공감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저 최강욱님은 같은 서울대 나왔는데 어쩜 이리도 다를까요?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위해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래나님 주셨고요. 예, 서울대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훌륭한 일 하는 분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요. 서울법대 내란과가 지금 숫자가 좀 있을 뿐이지. 예. 그리고 최강욱 저런 분을 국민의 도구로 마구 써야 합니다. 양갑성님 이렇게 말씀. 국가와 국민을 또 생각하는 정치인이다. 불세출의 정치인 이재명 쾌도난마 난세의 영웅. 백마가 오고 있다. 최일수님 주셨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